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어루입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 주간 전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자동차 업계 파업, 국채금리 급등, 유가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당장은 투자자들은 정치권 예산안 합의와 관련된 소식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며, 만약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하게 됩니다. 합의 시한까지 7일 남겨둔 가운데 하원 공화당은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정치적 리스크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만약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연준은 11월 FOMC에서 사실상 깜깜이가 된 상태라면서 9월 회의 이후 경제활동이나 물가에 대해 거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금융시장이 공포에 질린 상황은 아니며, 이 예산안 이슈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산안에 대한 지금 현재 논쟁거리는 있지만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좀 더 희망적인 상황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월가 투자기관 울프리서치는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1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대립으로 부채 한도에 대한 극한의 교착 상태가 벌어졌던 2011년 당시 빅스 지수는 45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빅스 지수가 현재 17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PM 그리드 인덱스도 제가 종료 후 시황 분석에서 매일 다뤄드리고 있는데, 최근 근래 극도의 공포 상태까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4월, 5월, 6월, 7월 계속적으로 중립, 탐욕 구간에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 공포 구간까지 내려왔고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자동차 업계는 노사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는 약 일주일 만에 20개 주에 걸쳐 GM,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 센터로 파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파업은 당장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격을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경제의 여러 악재에 겹친 만큼 연준이 오는 11월과 12월에도 금리 인상을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시켰고, 다만 연준은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으며 금리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수정 콜린슨 보스턴 연준 총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등 고위 연사들도 긴축을 선언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제롬 파월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 시카고 연은 리치몬드 연은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높은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주 미국 국채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2년물 국채금리가 5.2%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006년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높은 금리는 뉴욕 성장주와 기술주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성장주와 기술주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금융시장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동시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전방위적 자산가치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전 자산의 가치를 뛰어올랐던 지난 2021년 버블 사태와 정반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키운 후 국제유가 상승세 또한 무섭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93.7달러, WTI유가 90.34달러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8월 개인 소비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으며 9월 29일 금요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2분기 성장률도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 발표가 되며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2.1%에서 2.4%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주는 9월 마지막 주로 통상 증시의 성적이 좋지 않은 주였습니다. 9월은 1년 중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3.5%, S&P 500 지수는 한 주간 2.9% 급락하며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우존스도 약 1.9% 정도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캇 루브너 전무는 월가는 한 해 중 최악의 계절적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1928년 이후 증시 흐름을 분석한 결과 9월의 마지막 10일 거래일 중 10거래일은 증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FRA의 수석 전략과 마찬가지로 향후 몇 주 동안 시장이 추가적인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달 월간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각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 좋지 못한 모습, 특히나 엔비디아가 11.69% 빠진 모습, 반도체 장비주 AMAT가 마이너스 7.99%, 아마존이 마이너스 4.72% 한 달간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로 보면 나스닥 지수는 5.8% 조정을 받았고 9월 동안 S&P 500 지수는 4.1%, 다우 지수는 2.1%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9월 마지막 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으며 빅스 지수 또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17.3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2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2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공포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 증시의 격언 중 공포에 매수하라는 격언처럼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10월 기업들의 실적에서 그리고 연말로 가면 증시가 좋은 달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증시가 오르면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